안녕하세요. 한국 IBM의 데이터 앤 AI 사업부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앤 AI 세그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세영 실장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실험적인 기술 단계를 거쳐서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이제는 적용 단계에 드는 이제 그런 기술인데요. 오늘은 인공지능 중에서도 특히 적용되는 많은 영역 중에 대고객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콜센터에서 어떻게 혁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스 케이스를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음성봇이라고 하는 요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유스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음성봇이 어떻게 솔루션적으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음성봇이 솔루션으로 구현되는 부분은 한국에서 지능형 콜센터 구현을 선도하고 있는 한솔 인티큐브에서 기술 영업을 총괄하고 계신 김한조 차장님께서 소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인사 말씀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솔 인티큐브에서 AI와 클라우드 컨택 센터의 기술 영업 총괄을 맡고 있는 김한조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시간인 유스 케이스와 사례로 알아보는 인공지능으로 실현하는 고객센터 혁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콜센터에 적용되는 것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기업용 인공지능인 왓슨에 대해서 잠깐만 기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왓슨은 워낙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기업용 인공지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우선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은 마치 사람이 언어를 이해하고 각 단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것처럼 인공적으로 그 인공지능이 그걸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왓슨은 기업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IBM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2월 달에 인공지능 왓슨을 가지고 제퍼리라고 하는 퀴즈쇼에서 그 성능을 입증을 하고 나서 이후에 계속해서 진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한국어를 배운 왓슨을 시장에 출시를 해서 이제 인공지능 왓슨은 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조금 더 미래적인 말씀을 드리면 자연어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하다 보니까 토론용 AI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AI가 토론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임의적이고 종종 주관적이기도 한 그 사람의 논리를 인공지능이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다라는 의미인데요.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응대를 하는 것에 좀 벗어나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고 비유라든지 유머, 스토리텔링 같이 다양한 말하기 기술이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인공지능은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더 많은 역할 및 역량을 가지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발전을 하고 있는 왓슨은 현재 단계에서는 기업에서 구현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작은 단위의 API로 나눠져서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프로세스에서 필요하신 역할, 필요하신 기술에 맞춰서 적용이 됩니다. 이 API들은 대화를 하는 영역, 저희가 컨버세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왓슨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영역이 있고, 자연어를 이해하는 영역으로 문서를 분류한다든지 문장 단위에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음성을 문자화하고 문자를 음성화하는 영역으로 스피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방대한 텍스트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00건 정도를 본다는 데 그친다면 인공지능에게는 10만 건, 100만 건이 되던 어떤 영역이 되던 필요한 영역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영역이 있고, 비주얼적인 자료들을 이해하는 영역인 비전 영역, 그리고 감정 및 개인의 성향까지 파악을 하는 엠파티 영역으로 해서 API들은 분리되어 있고요. 이 API들을 가져다가 기업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춰서 조합해서 활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구현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내에서 있는 데이터 센터에 실제 구축해서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인공지능 자체를 가져다가 워크플로우에다가 인비드 시키고 활용 중이신 그런 어플리케이션에다가 합쳐가지고 인터페이스 시키고 하는 역할들로 구현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저희가 구현을 할 때 크게 인게이지먼트를 하는 영역들, 특히나 지금 고객과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저희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대고객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다른 방식으로 정보들을 찾아가는 거에 훨씬 더 익숙해진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인게이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 보게 되면 디스커버 영역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많은 문서에서 저희가 몰랐던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영역에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분은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의사결정했던 부분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걸 가져다가 사람이 보고 최종 판단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콜센터도 크게 다르지 않는 영역들에 적용이 될 텐데, 콜센터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구현했는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5가지 기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훨씬 더 고객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대화로서 고객과 인게이지하는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시장이 바뀌고 고객의 니즈들이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24시간 동안 내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을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기업에서 계속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모바일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 채널들을 만들면서 고객의 셀프 서비스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실제 고객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싱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고객과 새로운 웨이 오브 인게이지먼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활용이 됩니다. 굉장히 요새 챗봇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가지고 챗봇을 구현했던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있죠. IBM이 구현했던 사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인공지능은 이미 챗봇용으로는 굉장히 많이 당연한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현대카드에서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현대카드는 201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17년도에 챗봇을 열고 그 이후에 계속 확장을 거쳐서 2018년도 초반에는 음성보까지 적용을 좀 확대한 사례인데요. 현대카드에서 처음에 챗봇을 열었을 때 목적 자체가 우리 고객들이 어떤 카드 혜택들을 궁금해하는지, 어떤 가맹점 정보들을 궁금해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챗봇이 적용할 수 있도록, 챗봇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챗봇 안에 들어와서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 고객이 원하는 것들이 뭔지,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로 개선할 수 있는지까지도 좀 포착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과의 경험을 좀 확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레슨스런들을 가져다가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봇에도 활용해서 적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보이스봇을 통해서 현대카드의 선결제를 계속해서 진행했던 고객들은 상담원을 요청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인공지능 챗봇과 함께 해서 선결제 자체는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챗봇이라고 하는 굉장히 커먼한 유스 케이스에서 점점 그 레슨스런들을 가져다가 적용 케이스를 넓혀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걸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챗봇이라는 것들의 구현 방안도 마케팅을 위한 챗봇이냐, 아니면 우리 고객 서비스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챗봇이냐,
혹은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고객들이 뭔가에 가입한다든지 상품을 구매한다든지 했을 때 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나가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리드를 포착해서 말을 걸어주며 세일즈 가이드를 줄 거냐, 이런 성격을 가진 챗봇을 인공지능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상품들을 추천할 건지에 대한 추천 엔진을 뒤에 붙여서 인공지능 자체가 뭔가를 어드바이즈하고 고객의 의사결정 자체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챗봇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음성봇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되게 비즈니스 요건은 클리어한 것 같아요. 상담원들이 굉장히 다수 운영을 하는 고객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상담원들한테 좀 질의가 더 들어오지 않고 자동화를 더 시켜서 상담원들이 더 중요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원 운영 비용 자체를 좀 줄여볼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바깥에서든 아니면 내부에서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폭주하고 있는 콜에 대해서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지, 피크타임을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지, 또 아울러서 우리 고객이 너무 기다리다가 지쳐서 끊는 포기후 자체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피크타임을 매니지하기 위해서 신규 상담원들을 갑자기 대거 급구 디스패치를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한테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대한 그 퀄리티 자체가 잘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고객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답을 할 수 있는 나의 하나의 분신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을 동반한 콜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버추얼 에이전트 혹은 음성봇, 혹은 지능형 콜센터의 AI 보이스봇, 이런 형식으로 음성 상담을 가능하게 되는 봇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저희가 한솔인티큐브와 IBM이 같이 구현을 완료한 모 손해보험사 사례가 있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고장 접수 출동이 굉장히 폭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 출동에 대한 요건들이 많아졌고, 그때 그 긴급 출동에 대한 그 콜 문의를 응대하느라 다른 업무들에 대한 상담원들이 진행을 못하고 다 긴급 출동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완전 판매 모니터링은 금융에서는 보험뿐만 아니라 은행 이런 쪽에서도 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완전 판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사람 상담원이 아니라 인공지능 상담원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을 하고 실제로 음성봇을 가르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객센터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탄력적으로, 그 다음에 좀 비용 최적화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목적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걸 가져다가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전화를 했을 때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거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고객 경험이 향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음성봇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다음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고객은 제 배터리가 나갔어요 라든지 아니면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아요 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인의 지금 현재 이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어떻게 표현하던 간에 이게 이런 인텐트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의미에서 고객이 질문을 던졌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인공지능 왓슨에서 STT라고 하는 스피치 투 텍스트로 음성 자체를 문자로 해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자체에서부터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고 의도를 파악하는 부분을 조합해서 실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얘를 마치 우리 사람 상담원처럼 하나의 상담원 큐에다 집어넣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심리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손해보험 사례로 저희가 음성봇이고, 이건 상세 구현 방안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점점 더 상품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방식도 많아지는데 반해서 실제로 그걸 응대하는 사람들 자체가 자꾸 바뀐다라고 하는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콜센터, 그 다음에 지점 직원들이 막 많은 직원들, 혹은 내부에 있는 직원들, 보험 설계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영업 채널에서 영업 담당하시는 분이라든지 뭔가 되게 질의가 많아서 우리가 아예 2차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되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빨리 주고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하여서 답을 못했을 때 계속해서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걸 해서 뭐 파트장이라든지 아니면 훨씬 더 이제 지식을 좀 더 만들고 계시는 그런 분들 아니면 내부의 실제 헤드쿼터 직원들까지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는 율 자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콜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두 가지의 케이스를 준비해 왔는데요. 하나는 브라데스코라고 하는 브라질에 있는 되게 대규모 은행입니다. 이제 규모 자체가 크더라고요. 지점 자체가 거의 5,000개가 넘어가는 브라질 최대 은행인데요. 브라질의 브라데스코는 뭐 챗봇에서 출발해서 상담원을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내부 직원용을 지원하는 것까지 세 가지를 다 구현을 해놓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유스케이스를 애드해가는 이제 그런 사례인데, 브라데스코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업무를 전문성 자체가 실제로 아무리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다들 좀 들쑥날쑥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고객을 앉혀놓고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 자체가 거의 막 5분, 뭐 10분 이렇게도 넘어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상품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답변 자체가 나가는 게 그 정확도가 조금 떨어졌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데스코에서는 왓슨을 가져다가 어떤 구현을 했냐면 우리 직원들이 고객 앞에서 직원들이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할 때 바로 찾아보고 원하는 답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대고객한테는 고객 자체가 질문이 들어오면 그 답변은 이걸로 나간다라는 게 정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직원들이 질문할 때는 이건 답변이 준비가 되지 않지만 매뉴얼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필요한 답을 찾아가지고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 나간 사례가 브라데스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진행을 했고, 이게 뭐 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직원들이 고객 응대를 할 때 계좌 관리할 때라든지 뭐 계좌 개설하는 거, 징구서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매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직원들이 관련한 인사 업무라든지 뭐 리서치 자료 같은 거 찾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해서 찾을 수 있도록 구현해 놓은 사례입니다. 얘가 지금 제가 챗봇 형태로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 챗봇에서 질문에 대한 즉답,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매뉴얼을 답변으로 찾아가지고 가는 요 두 가지 부분이 있고요. 요 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챗봇 형태로 만들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 IBM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운영을 하냐면, 직원들이 전화하는 게 익숙하다라고 하면 아예 전화를 만들어서 음성봇한테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 자체를 음성봇 형태로도 줄 수 있는,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직원들이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찾아다가 그게 음성이든 그 다음에 챗이든 같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하나의 새로운 유스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부분인데요. 저희가 훨씬 더 고객들이 이제는 많이 소통을 하시는 데 익숙해져 있고, 고객이 어떤 흔적을 남기시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다양한 채널에다가 계속해서 얘기들을 남기시죠. 그게 상담 기록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에 올린 글들일 수도 있고요. SNS에 올리신 글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구매 이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라는 것까지 연계 분석까지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니즈들은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원래 콜센터에서 들어오는 고객의 인사이트를 가져다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라든지 혹은 콜센터에 대한 서비스 운영 자체를 개선하는 데라든지 여러 군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 더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고자 하는 그 욕구사항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인사이트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데이터들을 다 빠짐없이 보면서 얘네들을 분류하고 그걸 어떻게 파인딩을 가져가고 레슨스런들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를 분석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찾는 영역이 네 번째 영역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모 자동차 회사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채널에서 접수된 고객 서비스 이력 자체를 분석을 해서 그걸 가져다가 이제 운영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상담 코드 분류가 이제
저희가 통신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00개 넘는 코드 분류하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한 150개 정도로 매니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상담원들이 실제적으로 들어왔던 거에 대한 이력을 남기고 나서 걔를 코드를 분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타 처리율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SNS 이런 데 남겨져 있는 다른 텍스트적인 문서에 대해서, 텍스트적인 이제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연계 분석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챌린지인 거고, 얘를 가져다가 실제로 구매 이력, 트랜잭션 패턴하고 같이 연계해서 분석하는 게 또 다른 챌린지인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서는 문서들을 가지고 텍스트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다 분류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필요한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을 가져다가 거래 내역하고 얘를 합쳐서 가는, 요거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뭐 자동차에서 진행을 했고, 이게 점점 더 콜센터에서는 필요한 유스케이스로 대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프로세스 자동화 부분인데요. 요새 하도 이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인공지능 자체는 전체 자동화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 안에서 하나의 영역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다수기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매뉴얼리 들어가는 그런 사람의 에포트 자체를 줄여가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공지능은 그 기반대로 가르쳐준 대로 사실 보기 때문에 에러 자체가 줄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현으로 한번 파일럿을 해본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입점몰에서 계속해서 답을 줘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내가 운영하는 자체적인 채널이 아니라 그 입점몰에 들어가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건 되게 어려웠는데, 거기에다가 답변을 적시에 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도 좀 적용이 되고 고객의 불만 자체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입점몰에서 고객이 남기신 글들에 대해서 어떤 패턴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들어온 부분들이 문서를 분류한 다음에 걔를 우리가 답변 정해진 대로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유통회사에 저희가 진행을 해본 사례이고요. 그걸 가져다 보면 훨씬 더 상담원들이 하는 것보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는 훨씬 더 자동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어디까지 진행을 할 수 있냐면, 뭐 보험사의 클레임 쪽, 뭐 지급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문서들을 다시 상담원들이 하나하나 본다기보다 그걸 진행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일부 어떤 게 잘 됐는지에 대한 심사 영역 같은 경우에도 상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심사원들이 그걸 다 하나하나 보시는 게 아니라 문서 자체를 인공지능한테 가르쳐주고, 얘가 심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 없다에 대한 것까지 판단을 하여서 다음 프로세스를 태울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거, 이런 식으로도 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콜센터에서 어떤 유스케이스에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걔를 최대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려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그 사례 중에서도 음성봇이라고 하는 고 유스케이스가 어떻게 솔루션적으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솔 인티큐브의 김한조 차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컨택센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제 조금 시스템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 AI 보이스봇 혹은 뭐 콜봇, 뭐 음성봇이라고 했거든요. 인데요. 실제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컨택센터에 대한 내용을 실제 뭐 업무로 이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그렇지 뭐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내용 자체가 컨택센터에 조금 특화된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이스봇은 실제로 저희들이 컨택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ARS라고 하는 자동응답기 같은 것들이 이제 응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쓰고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제 상담사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 상담사 뭐 통화 시간이 일단 뭐 길어진다는 그런 좀 불리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줄이고, 그리고 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해당하는 이 고객이 일반적인 상담사 한 분이 모든 영역을 다 커버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스킬이라고 하는데요. 상담사의 주 업무들을 이렇게 배분을 해서 어떠한 업무는 뭐 이쪽 그룹에서 응대를 하고, 어떤 부분은 뭐 이쪽 그룹에서 응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분기 처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IVR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동안 IVR이 조금 불친절하고 그리고 조금 뎁스가 깊어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좀 불편한 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고객분들이 전화를 해서 맨 처음에 좀 듣고 계시다가 바로 그냥 0번을 눌러서 상담사로 이제 연결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컨택센터에서는 사실 의도한 부분에 맞게끔 이 고객들이 움직여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ARS를 모든 컨택센터에서 다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그거에 대한 효율이 조금씩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음성보시라고 하는 전화망에 이제 뒤에 AI를 이제 붙여서 실제로 그 인터랙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뭐 키패드를 0번을 누른다거나 뭐 1번을 누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어로 이 AI와 통화를 하면서 그 업무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역할이 그 자연어 대화죠. 말 그대로 버튼을 꾹꾹꾹꾹 눌러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그 이렇게 기계와 AI와 대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돼서 AI는 그 고객에 대한 의도를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된 AI가 이제 정답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특히나 ARS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부분이 이 셀프 서비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자동화된 그런 프로세서를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이 정도 업무는 그냥 고객이 직접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끔 그런 셀프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시면서 그런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AI가 실제적으로 모든 업무를 100%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생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뒤에 준비되어 있는 상담사로 그 해당하는 콜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연결이 돼서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 상담사가 나머지 업무를 진행해 주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 저희들이 호전원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상담사들은 실제 처음에 음성보호과 고객이 어떠한 얘기를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상담사로 전화가 연결되었는지를 그 상담사분들이 쓰고 계시는 이 화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힌트를 이제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을 처리를 해서 그 업무를 완결짓는 그런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그 해당하는 시스템적인 부분까지도 조금 저희들이 좀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는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컨택센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영어로 뭐 PBX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교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교환기 얘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환기는 뭐 국수와 뭐 KT라던가 뭐 SKB 같은 쪽에서 쓰고 계시는 메인망이 있고요. 실제 뭐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면 그 아파트 지하에 모두 다 이런 교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직접 연결을 돼서 해당하는 신호를 쭉 뿌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CTR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전화만 하시려고 그러면 교환기만 있으시면 돼요. 하지만 이 전화를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컨택센터에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에서 계속 조망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사가 어떤 고객에게 전화 온 내용들이 뭐 연결이 됐다라거나 뭐 IVR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ARS에서 고객이 뭐 무슨 번호를 눌러서 지금 넘어왔다라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관장을 하고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컨택센터를 구성을 하고요. 이 PD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컨택센터에서는 고객이 전화를 해서 들어오는 콜을 인바운드 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컨택센터에서 어떤 목적 때문에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아웃바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아웃바운드를 위해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된 메인 장비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WA라고 표현한 게 이제 왓슨 어시스턴트죠. 그래서 이 왓슨 어시스턴트는 아시다시피 API 방식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챗봇이나 음성보기 되기 위해서 여기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이제 구성해주는 그런 그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보이스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AI와 그 컨택센터의 장비들을 중간에서 연결시키고 그것의 흐름을 제어해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 게이트웨이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리는 이 STT와 TTS, 그리고 교환기, 그리고 WA를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는, 뭐 쉽게 얘기해서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CTI라고 하는 장비에 모두 붙어서 해당하는 콜을 같이 조망하면서 처리를 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SOA라는 부분에서는 실제로 기관계 시스템과 연동을 하고 있어서 이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라든가 아니면 기타 시스템 처리에 대한 완료를 처리해주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하나하나 컴포넌트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앞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음성봇을 구성하고 있는 메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왓슨 어시스턴트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콜의 흐름은 쭉 고객이 전화를 하게 되면 이 보이스 게이트웨이에서 STT를 거쳐서 이제 음성이 텍스트로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그 변화된 것이 다시 이런 그 보이스 게이트를 지나서 SOA를 지나서 왓슨 어시스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좀 표현을 하면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요건 잠깐 흐리게 좀 표현을 했고요. 좀 메인이 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좀 진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이스 게이트웨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좀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환기에서 들어오게 되면 요즘 뭐 이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 디지털이 나오기 전에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대부분 다 디지털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SIP 환경에서 그 신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를 처리하고 있는 부분과 이 프로세서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미디어는 말 그대로 음원을 STT로 넣어서 텍스트로 받은 다음에 그것을 SOA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봇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뒷단에 있는 이제 왓슨 어시스턴트 쪽을 또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들어온 것은 이 질의에 대해서 왓슨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해당하는 답변을 전달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크라우드에 있는 왓슨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왓슨 애니웨어라고 해서 구축형으로도 지금은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을 받아서 뭔가 대한 그 개인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보안 처리, 데이터 같은 것들을 조회하기 위해서 이제 기관계에 가서 데이터를 또 추가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컨텍스트라고 해서 문맥 처리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고객이 인증한 정보를 가지고 계속 대화 간에 그것을 계속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을 모두 여기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이스봇이 이제 말을 들었고 답변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전과 뭐 동일한 그림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들어가는 말이었다면 이제 나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서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TTS라는 장비로 보내게 됩니다. 이 TTS는 말 그대로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해서 해당하는 텍스트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이 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받아서 이 내용을 교환기를 통해서 고객에게 그 해당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그 챗봇이 하고 있는 역할을 이 컨택트 센터의 장비와 연결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그 봇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담사에게 이제 콜을 전달을 해서 상담사와 같이 이제 코워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STT가 좀 불완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소음이 아주 심하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영어를 쓴다라거나 혹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STT가 조금 불완전해서 제대로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AI가 해당하는 고객의 질문에 대해서 약 준비를 하지 못해서 답변을 잘 못 해줄 수 있는 경우도 한 가지 있고, 또 아예 고객들이 처음부터 상담사를 연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 왓슨 어시스턴트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요. 그 내용을 받아서 해당하는 아까 전에 CTI 장비를 통해서 상담사로 해당하는 콜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담사들은 해당하는 콜을 받을 때 고객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상담사한테 연결이 됐는지,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를
상담사에게 이게 전달을 해줌으로 인해서 상담사가 해당하는 내용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인바운드 콜과 구분을 해서 고객을 응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아까 전까지는 이제 인바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컨택트 센터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그런 아웃바운드 내용입니다. 이건 좀 심플하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고객의 전화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PDS라고 하는 장비에 오늘 어떠한 고객에게 무슨 전화를 걸어야 되겠다는 리스트가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하는 내용들을 얘는 발신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이스 게이트웨이가 일반 상담사처럼 이 PDS라는 장비에 딱 로그인을 합니다. 이 로그인을 한다는 의미는 지금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전화를 하십시오 라고 PDS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PDS가 이렇게 고객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고객이 한 번에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화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연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왓슨 보수로 던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고객이 해당하는 전화를 받게 되면 그것을 감지를 해서 이제 음성목과 연결을 해서 전화를 하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모를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앞에서 그 이세영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케이스들도 물론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음성보수로 몇 개 좀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긴급 출동 내용인데요.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 먼저 전화에 대해서 본인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이 비상급유를 요청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이 현재 위치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당연히 GPS 시스템과도 연동을 해서 고객에 대한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가상으로 좀 꾸며봤는데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한비보험 긴급 출동 서비스 인공지능 상담원입니다. 연락 주신 전화번호가 모나코 고객님으로 확인됩니다. 모나코 고객님 본인이신가요? 네, 제가 모나코 맞아요. 본인 확인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기름이 떨어졌는데 비상급유 좀 해주세요. 요청하신 서비스는 비상급유 서비스입니다.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비상급유 서비스는 최초 1회 무료, 2회부터는 유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2회차 요청으로 유상 지원 대상입니다. 서비스 신청 진행해드릴까요? 근데 비용이 혹시 얼마나 들까요? 긴급 출동은 별도 비용이 없으며 유료비만 실비 정산됩니다. 진행해드릴까요? 네, 그럼 빨리 와주세요. 긴급 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님의 위치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거부 시 서비스 이용에 불가하며 제공된 정보의 보유 기간은 서비스 제공 후 1년입니다. 위치 정보를 한비보험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현재 위치를 동 또는 도로명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 지금 양평동에 있어요. 말씀해 주신 양평동과 GPS를 통해 확인된 정보에 따라 현재 위치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89 양평동 사거리로 확인됩니다.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위치로 긴급 출동 서비스 차량이 약 30분 내 도착 예정이며 배정된 담당 직원이 곧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비보험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보셨다시피 어떻게 딱 처음에 들으시면 AR이랑 별 차이를 좀 못 들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TTS라는 장비를 통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근데 해당하는 내용이 좀 다른 점은 기존 같이 그냥 키패드에 대한 1, 2, 3번을 누르는 게 아니라 상담사와 통화하듯이 그런 식으로 전화를 통해서 해당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만들어봤습니다. 실제 음성보세 내용을 저희들이 녹음을 해서 지금 데모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단기 연체 쪽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업무도
그 상담사분들을 몇십 명을 활용을 해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전화를 걸어서 연체를 고지를 하고 해당하는 내용들을 즉시 출금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기타 고객이 가지고 계신 다른 계좌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인출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보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상담사 연결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 거의 없고요. 그 상담사가 없이 음성보시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한번 그 데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한비카드 인공지능 상담원입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카드 금액의 일부가 단기 연체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안내를 진행할까요? 네, 안내해 주세요. 고객님 본인 확인 진행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모나코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나코 고객님, 결제 은행은 어디신가요? 한비은행이요. 본인 확인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현재 이용 중이신 스마트 약관 대출에 대한 연체 이자는 7월 16일 기준 85,000원입니다.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결제 계좌 즉시 출금 또는 가상 계좌를 통한 납부 방법에 대한 문자 안내를 제공드립니다. 결제 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즉시 출금으로 해주세요. 연체 금액 85,000원이 정상적으로 상환 처리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비교적 이 케이스가 좀 간단한 케이스인데요. 실제적으로는 그 즉시 출금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미안합니다. 지금은 제가 계좌가 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무통장 번호를 뭐 발송시켜 달라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뭐 SMS나 기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연계돼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인데요. 요거 뭐 여행자 보험이랑 뭐 보험료 청구 부분은 사실상 뭐 심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요거는 뭐 그 송출은 안 하고요. 예를 들자면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요즘도 뭐 채팅을 통해서 뭐 가입도 하시지만 공항에서 간단하게 그냥 전화를 하셔서 해당하는 여행자 보험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는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보이스봇을 구현할 때 고객들이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 부분이 뭐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느냐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뭐 해당하는 내용이 이보다 훨씬 많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메인이 되는 내용으로만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뭐 챗봇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시중에 뭐 구성이 되어 있고 고객분들도 많이 쓰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거와 차이점을 굉장히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그 컨택센터 같이 전화를 통해서 전화 채널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 고객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AI를 활용을 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AI만을 고객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컨택센터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실제 전체에 대한 프로세스에서 우리 컨택센터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어떤 부분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하지 않고 구현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구현 서비스를 어떠한 업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지까지도 같이 좀 고민을 하셔서 누락되는 그 서비스 구조라든가 시스템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전체 내용을 같이 좀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음성 보시다 보면 음성 보시는 만큼 가장 효율적인 비즈니스 케이스들을 좀 발굴해서 적용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은 사실 UI를 활용할 수가 있는 채널이고요. 음성봇 같은 경우에는 UI를 활용하실 수가 없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100% 다 보이스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비즈니스 케이스가 가장 센터적으로도 아니면 고객 쪽으로도 가장 효율적인지를 계속해서 발굴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구축 경험입니다. 실제 챗봇만 구성했던 분들이 이런 경험으로 음성봇에 도전을 하셨다가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또 IBM과 저희 한솔 인터큐브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각 영역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시너지들을 합쳐서 뭔가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음성봇을 도입을 하시는 게 실패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예. 이제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이 박선희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새롭게 생겨나는 신조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왓슨은 고객이 하는 진짜 말, 어떤 특정 언어들을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가르친다기보다 고객이 하는 진짜 말, 나는 무엇을 원해요? 나는 뭐가 고장이 났어요? 나는 어때요? 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구조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엔티티라고 하는 걸 관리를 해서 그 안에다가 새로운 종류의 엔티티를 집어넣어 놓고 걔가 우리가 의도를 파악할 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왓슨 어시스턴트 엔티티 관리가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특정 단어들을 가지고 집어넣는 영역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냥 고객이 하는 어떤 특정 문장 자체를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고, 그 문장이 내가 정해놓은 패턴에 훨씬 더 벗어나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의도를 갖는다라는 걸 훈련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알아듣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네, 그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뭐 두 번째 질문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그 신조어를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사실 STT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STT 쪽에서도 어떠한 신조어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학습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뒤에 있는 AI와 같이 STT와 AI가 같이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STT가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AI가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 아까 전에 뭐 엔티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이런 신조어들이라든가 좀 처음 쓰는 이런 얘기들은 뭐 재학습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조금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혹시 사투리들도 처리가 가능하겠지요? 라고 최상일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 부분은 음성 인식을 하는 인공지능 STT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STT는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가지고 있는 베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커스텀 모델들이 있습니다. 커스텀 모델 중에서 방금 얘기했던 랭귀지들을 계속 올리는 랭귀지 학습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학습이 어쿠스틱 학습이에요. 어쿠스틱 학습들이 저렇게 사투리를 훈련한다든지 잡음을 훈련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 오디오 파일 자체를 가져다가 훈련을 하게 되고, 저러다 보니까 실제 콜센터에서는 사투리로 질문하시는 분들, 혹은 나이가 조금 다른 연령대에서 질문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남녀에 대해서 다른 분들, 이런 식으로 음성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쟤를 어쿠스틱으로 저희가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추가 없으시죠? 네네. 오케이. 세 번째 질문이 AI 정확도는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나요? 라고 이정훈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음성봇으로 놓고 얘기를 하면 AI 정확도가 필요한 영역이 실제로 STT가 어떤 말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걔가 어떤 의도였는지를 가져다 대화로 흘러가는 왓슨 어시스턴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좀 다른 방식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안에서 사실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발음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마다 다 다른 종류의 발음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STT가 파악하는 거에 대한 정확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성 자체에다가 특정하게 우리 기업에서 반드시 알아들어야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랭귀지 모델하고 아까 어쿠스틱 모델 가지고 두 가지를 가져다가 계속 훈련을 시켜서 최적점들을 찾게 됩니다. 그걸 가져다가 정확도를 점점 높이는 작업들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발음이 안 날 경우에는 아예 다른 기타 용어들을 가져다가 왓슨 어시스턴트에 훈련을 하게 돼요. 아까 제가 이제 예시로 말씀드렸던 게 고장이 났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장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할부가 되나요 할 때 저희가 최근에 했던 케이스에 할부가 그렇게 말씀들이 여러 단어로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예 할부다, 팔부다, 뭐 혹은 아까 고장이다, 보장이다, 이건 다 똑같이 고장 관련한 질문들이다 라고 해서 아예 인텐트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알아듣는 왓슨 어시스턴트에서는 아예
잘못 들어오는 음성에 대한 케이스들도 훈련을 시켜버리니까 얘가 이해하는 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확도를 보게 되는데, 하나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느냐를 가지고 운영지표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들어와서 정확도가 어떻든 간에 실제 말을 알아듣고 대화가 다 진행이 돼서 서비스 자체가 완료되는 율, 그 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운영 지표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레슨스 런드는 2차 다음 주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게 되었던 이런 운영 지표들, 정확도를 좀 벗어난 더 다른 운영 지표들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까지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죠. 구현을 지식 룰 베이스 기반의 대응으로 보이는데, 인공지능은 백단에서 대응 미스인 부분을 학습하여 반영한 역할이라고 봐야 하나요? 이거 제가 답변을 좀 드리는 게 네네. 맞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지식 룰 베이스 기반으로 구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구현하지 않고요. 룰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을 해라고 하는 기본 방식 때문에 그렇게 보실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질문하는 방식은 정말 천차만별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룰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단어 혹은 이런 키워드를 포함한 거,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응대하여라고 하는 룰 베이스에 훈련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작은 단어의 작은 집단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게 베리에이션이 어떻게 되던 간에 이해를 해요. 사람한테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뭔가를 처리해 달라는 거야. 이거는 뭔가 응답을 하기 위해서 네가 뭘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기본적인 모델셋을 갖춰 놓으면 사람이 응용을 하게 되잖아요. 똑같이 인공지능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대응 미스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학습해서 반영한다. 뭐 저렇게 구현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메뉴를 가져다가 1번, 2번, 3번 눌러서 답을 하게 하고 그 이후에 자연어로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만 인공지능이 구현해. 이런 방식으로 구현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왓슨은 룰 베이스가 아니라 인공지능 방식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실제 학습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오픈 후 만족도가 적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이정훈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학습하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사실 저희는 데이터 수집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많죠. 네.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학습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챗봇을 구현을 하던, 뭐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인사이트 다른 영역을 구현을 하던, 아니면 음성봇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다들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 딱 들어가서 보면 데이터가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정도는, 예를 들어 6개월 프로젝트라고 하면 한 달 정도는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디자인 및 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동시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정의하고 데이터들을 컬렉트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데이터가 만들어진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야 라고 하는 데이터 자체를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안에 절대적으로 수집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 얘를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학습에 반영하는 건 사실 왓슨에 반영하는 건 사실 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습 자체에 시간이 소요된다기보다 얘의 결과를 보고 다시 또 데이터를 재수집하고 재학습시키는 그 과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저희는 한 4주 단위의 스프린트를 가지고 구현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6개월 단위로 봤을 때 한 달 정도는 설계, 그 다음에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가 실제 구현을 하게 되고, 그때마다 각각 주 단위별로 구현, 엔드 테스트 해서 다시 재학습, 요 과정들이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음성봇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의 안정화, 엔드 테스트 기간들 갖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픈을 하죠. 자, 오픈 후 만족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 부분일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 완료가 돼야죠. 저희가 사실은 생각했던 대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완료가 돼야지 고객분들은 만족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져다가 정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진행이 됐었는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 가지고 보시게 될 텐데, 우선
얘가 처리 완료가 되는 부분에 앞서서 처음에 음성보수를 하게 되면 좀 약간 놀라셔서 전화를 끊으시는 경우들은 초반엔 발생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은 음성봇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우리 사용자들이 조금 더 편안해 하시고 그러다 보면 만족도는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9월 5일 날 다른 행사에서 현대카드의 음성봇을 구현해서 운영하고 계신 고객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케이스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생각했던 거 대비해서 원래는 이제 바로 오픈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바로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사실 고객도 그런 변화 관리 시간을 가져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순차적인 오픈을 하셨고요. 그 상태에서 거의 한 운영하시고 나서 6개월 정도 후에는 고객의 완료율 자체가 상당 부분 올라가면서 당연히 만족도도 같이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오픈한 모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저 만족도 부분이 생각보다 오픈하시고 나서부터 바로 완료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대비가 좀 높아지셔가지고 좀 본인들도 되게 많이 만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달하는 데에는 일단 1번 시간은 걸린다. 그게 저희가 항상 가이드를 드리는 부분이고 변화 관리는 항상 전략들을 좀 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이 고객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내재화해서 계속해서 재학습하시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저희가 오픈했던 1, 2 케이스 다 봤을 때 생각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서 고객분들도 즐거워하시고 사용자분들도 점점 더 익숙해지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실제적으로 그 만족도가 기존에 있는 챗봇과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챗봇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UI가 지원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옛날 챗봇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학습이 좀 부족해서 좀 더 연습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초창기 때는 좀 많이 좀 챗봇에서도 보여줬는데요. 요즘은 챗봇도 사실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챗봇이 준비하고 있는 가장 비슷한 것들을 고객이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음성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UI의 도움을 좀 못 받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도 챗봇 프로젝트보다 음성봇 프로젝트가 사실 훨씬 더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준비를 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음성봇이 잘 답변을 하고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게끔 조금 더 챗봇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좀 좁은 영역 안에서 그 서비스의 만족도나 완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뭐 6개월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한 3개월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인터랙션에서 레커시브하게 계속 확인을 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쳐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빠른 시간에 이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또 하나 올라왔네요. 네. 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받을게요. 실제 이용을 해보면 상담사 대응보다 속도나 정확도가 떨어져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및 콜 포기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고요. 영역은 저는 이렇게 답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 이용을 했을 때 특정 영역을 위해서 긴급 출동이라든지 선결제라든지 그 영역을 벗어나서 사실은 하게 되면 대화 설계라든지 아니면 학습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그거는 도메인 자체를 저희가 한정적으로 해서 음성봇을 가르치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답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그 영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얘를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대응하는 것보다 속도나 정확도에서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속도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STT를 할 때 저 음성봇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느냐 여부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STT들이 문장 단위를 다 고객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프로세싱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리얼타임 STT라고 한다면 그 문장 단위에서 단어 자체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실시간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왓슨 어시스턴트가 또 뒤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고 계속 대화를 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얘가 이 안에서 처리하는 거에 대한 딜레이보다 사실은 아까 내 계좌 정보라든지 아니면 내 지금 결제 금액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기관계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찾는 데 들어가는 시간들도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상담원들도
실제 처리하다 보면은 그런 시간들에 대한 레깅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가지고 얘를 얼마나 더 자연스럽게 하느냐가 대화 설계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족도 및 콜 포기율 같은 경우에는 현대카드에서 발표하셨던 내용이 콜 포기율 자체가 훨씬 더 그러니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상담한테 호전환하는 부분들도 훨씬 더 줄어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이제 이벤트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로 좀 더 줄여나가는 방식들이 점점 더 운영을 하면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좀 돼서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따로 별도로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이 인공지능 콜센터는 2가지 시리즈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례 앤드 솔루션을 설명을 드렸다면 실제 구현에 인기했던 우리 그 경험을 가져다가 정말 리얼 스토리들 구현했더니 정말 이렇더라. 저희가 생각했던 거 대비 어떤 게 다르더라. 그 다음에 반드시 구현하실 때 어떤 걸 더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차주 월요일날 오후 2시, 16일 오후 2시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오셨던 분들 차주에도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